자, 여기까지가 지금 오늘 발표된 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대출에 관련된 네, 부분에 맞습니다.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대출에 관련된 일단 첫 번째가 LTV 규제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업자 대출 막겠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1주택 세대가 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요건을 강화하겠다. 이 네. 세 가지가 근데 거꾸로 그럴 수도 있죠. 뭐냐면 음, 실질적으로 그 정말 실수요자인데 음, 갭 투자가 아닌 상황에서 대출이 진행이 안 되면 집을 못 갈아타는 분들은 합법적으로 해주겠다라는 거니까 오히려 꼭 옮기셔야 되는 분들은 이럴 때 또 그 영향으로 조금 더 주춤하는 영향도 있을 거거든요. 상승폭이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국민들의 동향은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주춤할 거다라는 흐름 분위기 때문에 조금 주춤한 시점을 이용해서 잘 본인이 늘 염두에 두고 옮기고 싶었던 주택으로 갈아타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히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네. 질문 하나 하고 뭐요? 싶은 게 이거 몇 년 전에도 나왔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네. 했으면 네. 그걸로 잡히진 않았잖아요. 시장 자체가. 아, 저는 그거 지정 때문에 시장이 잡힌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예. 지난번에 저희 12, 16대 얘기했었는데 아마 전세자금 대출을 너무 증대했던 게 지금 상승폭의 가장 첫 번째 시발점이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정부가 네. 그 부분에 대한 규제를 너무 늦게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부는 그 흐름을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역 뭐 이렇게 묶으면서 그 권역으로 지금 자꾸 제한을 하니까 그 권역에 대한 것들이 옆으로 자꾸 풍선 효과로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하고 현장에 있는 저희들하고 조금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자,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번 정책의 아쉬운 부분이지 네, 않았나? 또 그런 부분이 네. 보이는 거죠 지금. 네, 투기 라고 수요 생각을 차단이라고 하는데 실수요자가 투기 수요자는 아니거든요. 예.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투기를 부추긴다거나 뭐 특정 지역에 대해서 좋다고 이야기한다거나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내는 건 아니고 이거 안타깝다 진짜. 그렇고 갭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여기 하나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빠져서 너무 안타깝다. 결국 지금 현 정부에서 보는 투기라는 것은 결국 갭 투자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였었잖아요. 근데 갭 투자를 이용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대책은 싹 빠지고 오히려 뭐 대출에 대한 부분만 강조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돼요. 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마 12, 16 대책이 되게 큰 강화된 정책이었거든요. 지금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좀 약간의 소강 상태에 빠진 거는 분명히 맞는데 이걸로 인해서 집을 사고 있는 집값이 오르고 있는 지금의 뭐 수용성 지역이나 지금 여기에 대상 지역이었던 많은 곳들이 투기로 인한 증대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책의 효과를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다시 정책이 나오는 것도 방법이었을 텐데 너무 성급한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 저는. 자, 그래서 지금 선거를 앞두고 관리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사실 뭐 잠깐 논외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강남 쪽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주부터. 네, 얘기 들었어요? 아니요, 저는 뭐. 그래요? 예.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음마, 그다음에 개포, 그다음에 대치, 그리고 잠실 5단지 금매물 지난주에 다 빠졌습니다. 다 빠졌다고요? 네, 다 빠졌어요. 오. 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네.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쪽 지역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뭐 뉴스 기사는 가격대가 많이 빠졌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가격대가 빠진 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 이제 계약들을 체결하신 분들이 시장이 얼까봐 빨리 처분하려고 조금 조정하신 거지 전체적인 시장가가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마치 제 느낌은 그래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은 이번 상황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시장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계기였고 또 한편으로는 시장에 이렇게 불이 이렇게 타다 보면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팍 튀어서 나오잖아요. 불꽃들이. 네네네네네. 마치 네. 그렇게 팍 튀어가지고 네. 시장에 깔려 있는 저변에 네. 좀 가격이 빠졌다라고 인식되는 매물들은 이렇게 네. 탁탁 태워서 잡아가는 네네. 듯한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시장에 지금 에너지는 꺼지지 않고 남아 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건 뭐냐면 언급했었던 지역들을 보면 다 네. 10억 초과 아파트란 말이죠. 맞아요. 대출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얘기할 부분이 네. 바로 네. 자금 조달 계획서인데 네. 자금 조달 계획서에 관련돼서도 네. 지금 시장에 나온 얘기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기 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집중 실시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주택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하여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 실거래 상설 조사팀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죠. 조정 대상 지역에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는 투기 과열 지구의 3억 이상 주택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했어야 되지만 이제는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의 3억 이상 주택,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 네. 지금 요게 네. 크게 바뀐 건데요. 자금 조달 계획서 어떻게 제출해 보셨어요? 공인중개사가 관여되어 있는 거래건은 신고 의무가 저희들한테 있어서요. 네. 늘 매매건이 있으면 저희가 직접 해야 되고 저희는 매수자한테 자금 준비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직접 본인이 언급해 주시는 대로 진행을 해드리기 때문에 매번 보죠. 보는데 이제 가끔 그러니까 이건 저한테 있는 일은 아니고요. 가끔 어떤 분들은 가족 간의 거래하면서 다운해서 진행하면 안 되냐, 그 계약서를 써줘도 되겠느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사항이 깔려 있어요. 네, 매우 그러니까. 디테일합니다. 근데 만약에 매수자가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해서 네.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네, 그럼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제 기존의 사례들로 놓고 보면 가벼운 건들은 구청에서 이제 관련 증빙 자료 제출을 요청을 하고요. 네. 어느 정도 이거는 불법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세무서에서 직접 개인한테 통보가 가고 있습니다. 저희 그래요? 손님 중에서도 그런 건을 받고요. 그분은 결국은 일부에 대해서 증여 인정하시고 예, 세금 납부하시는 걸로 종결됐는데요.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정도는 되지 않겠어라는 거는 없습니다. 예,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이 금융기관하고 행정자치부가 모두 다 기획재정부 하고 전산망이 워낙 싱크가 잘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통보가 날라갔다고 하면 이미 다 확인하고 부모님, 어머님, 가족들 다 통장 거래를 다 확인하고 그게 날라오는 거기 때문에 소명도 꼼꼼히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자금 조달 계획서 관련해서는 일단 공인중개사가 개입한 중개 거래에 있어서는 중개사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개사 입장에서는 실제 이 자금이 어디서 나서 이 사람이 사는 건지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매수자에게 문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매수자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자료를 보내오면 실거래가 신고를 할 때 보내온 자료들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중개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 사람이 정상적인 제대로 된 자금을 가지고 매수했느냐에 대해서 확인할 길은 없고요. 또 매수자에게 자금에 대한 출처를 물어봐서 그 출처가 또 제대로 된 출처를 적어왔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어디서 산 자금이냐 자금 출처 계획에 대해서 제출해달라라고 이야기했지만 비협조해주는 매수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중개사에게 의무는 있으나 매수자가 비협조할 경우에는 자금 실거래가 신고를 할 때 매수자가 직접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해서 신고할 거다라고 선택하셔서 신고하시면 되도록 그렇게 현재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 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근데 결국은 뭐냐? 조정 대상 지역에 3억 원이 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 하라?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해라.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모르시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제 신고 시점하고 실제 등기 시점하고 소유권 치루시는 시점하고 그게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달라져도 무방합니다. 계획일 뿐이고요. 그 계획이 실제 실행된 거에 대해서 입증 자료만 준비가 되신다고 하면 계획 시점에 신고 내역을 그대로 준수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현재 예상되는 자금 계획대로 먼저 신고는 하시고 실행하신 시점 기준으로 증빙만 정확히 구비하시면 된다는 점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뭐 합동 현장 점검, 특사경 수사 활동, 부동산 불법 행위 조사 뭐 어쩌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모든 매매 거래에 있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실제 거기서 자금이 나왔는지 검증한 다음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검증을 이미 했다라는 것보다는요. 네. 전산으로 어느 정도 다 네. 자금 흐름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확인을 하고 나오냐면 자녀분한테 돈을 빌린 것이 있다라는 전제로 이번에 뭐 중도금이든 잔금이든 계약금일 때 아버지가 돈을 쏴줬어요. 대신 자녀 취득일 경우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언제 빌려간 건지 소명해라 라고 해서 언제 빌린 거다라고 소명을 했죠. 했는데 거꾸로 그러면 그거 빌린 이후에 아들 통장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씩 넘어간 이 돈은 뭐냐? 이 돈에 대해서 소명해라. 왜 이렇게 돈을 줬냐? 뭐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하니까 몇 월 며칠 날 얼마가 둘 관계의 계좌에서 왔다 갔다 했는지 다 확인하고 나오는 거라 다 알고 나오는 거라고 예상하시면 맞으실 것 같아요. 자, 또 하나는 이제 뭐 이거 어떻게 보면 위협적인 내용이다라고 인식할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모든 매매 거래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 내용을 확인하는 건 아니고요.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번에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뭐요? 기존에는 표본 추출에 의한 조사였다라고 하면 네. 이번에는 국세청에서 고가 거래를 전수조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가 거래는 9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되고 특히 15억 이상 거래건에 대해서는 정말 꼼꼼히 볼 거기 때문에 고가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챙기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매매 거래를 진행을 하시면 큰 문제는 없다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금 조달 계획이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이제 잘 챙기셔야 돼요. 뭐 이렇게 괜찮겠지.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별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금에 대한 문제는 지금 여기는 전수조사를 거래 시점에 하겠다라고 하지만 거꾸로요. 항상 증여세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는 시점은 그 물건을 매각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거든요. 매수 시점에는 잘 넘어갔는데 매각 시점에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요청이 온 상황에서 증빙 자료를 준비해 놓지 않으시면 그때는 어떻게 보완하실 방법을 찾으실 수가 없으니까 매입하실 때 자금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하시고 만약에 뭐 증여를 하신다고 하면 증여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시고 또 가끔 차용해서 진행해 주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있고 가족 간에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차용증이나 이러한 것들을 국세청에서 통보 와서 그때 챙기지 마시고 매입하실 때 먼저 설계하실 때 다 그 부분을 준비를 먼저 해놓으신 상태로 소유권 취득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제분한테 예. 이거는 뭐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시청자분들을 네. 위해서 자제분들한테 네. 돈 주면 안 되나요? 줄 수 있죠. 얼마든지. 뭐 결혼 자금으로 결혼할 때 예. 뭐 전세금 마련해 주면 안 돼요? 그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네. 이거를 네. 결혼 비용으로 축의금 들어온 걸로 인정할 수도 있지만 증여로 네. 가실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세무사와 전문가와 꼭 확인하셔서 자금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신고하셔야 된다는 점 명심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항상 증여세는 과세 시점 기준으로 거꾸로 10년에 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10년 사이에 자녀한테 넘어간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까지 합산해서 해서 누진과세 진행되니까 그것까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책 내용은 나온 게 없는데 다른 얘기 해드릴 게 많은가 봐요. 저희가.